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인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쓰는 게 불안하게 느껴지시죠? 은행 이자는 예전 같지 않고 물가는 오르는데 통장은 그대로고 뭘 해도 손해보는 기분. 이렇게 살다간 금방 바닥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자꾸 든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비, 자녀 지원,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이 돈으로는 넉넉하게 살기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 외에 다른 수익을 생각하거나 적은 자산을 최대한 아껴 쓰는 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는 잘못된 금융 판단으로 평생 모은 자산을 순식간에 잃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 퇴직금이나 노후자금 대부분을 날려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벌기는 어렵고 무작정 아끼자니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야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는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똑똑한 금융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3가지 전략만 잘 활용해도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전략은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매달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라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 나가는 돈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산이 많은 분들도 가계부를 쓰지 않아서 어느 순간 잔고가 바닥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매달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종이 가계부든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매달 지출 내역만이라도 써보세요. 특히 고정 지출, 예를 들어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등은 반드시 체크하고 매달 반복되는 소비 습관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만 있어도 불필요한 소비를 바로잡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는 퇴직 후에도 예전과 같은 생활 습관으로 소비를 계속하다가 1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을 써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가계부를 쓰면서 자신이 매달 외식비로 40만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20만원 이하로 줄여 1년간 24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기록은 나의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자산과 운영 가능한 자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쓰지 말고 지켜야 할 돈과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상금이나 병원비 같은 꼭 필요한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도록 별도 계좌에 따로 보관하세요. 생활비는 생활비용 계좌에서만 인출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만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용 자금과 생활자금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에 손을 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은퇴 이후의 자산은 절대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례로는 이영자 씨가 있습니다. 63세에 은퇴한 후 지인의 추천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참여했다가 계약 해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이 쓸 노후 자금과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활비마저 부족해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후 그녀는 자산을 3개 계좌로 나누었습니다. 생활비 계좌, 예비자금 계좌, 그리고 소액 투자 계좌. 이 구분만으로도 이후 금융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목적별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금융정보에 항상 경계심을 갖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지인의 소개 또는 전화로 온 상품, 안내에 속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정 수익, 단기간 고수익 절대, 손실 없음 등의 말을 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금융 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고 묻는 것입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을 권유받았을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은행 창구에 직접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설명이 너무 어렵거나 문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오늘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박정혜 씨는 지인을 통해 고수익 펀드를 소개받았지만 자녀에게 문서를 보여주자 정상적인 투자 상품이 아님을 알게 되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반드시 제3자의 확인을 받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전략을 요약하면, 첫째는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는 습관, 둘째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자산과 운영 가능한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는 것, 셋째는 금융정보에 대해 경계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은퇴 후 자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들을 실천한 분들의 경험담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이 어떻게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의 윤정자 씨입니다. 윤정자 씨는 퇴직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생활비를 줄이고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쓰는 게 귀찮고 번거로웠지만 3개월 후부터 본인의 소비 패턴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으로 소액 결제가 너무 자주 이뤄지고 있었고, 커피와 외식비만 줄여도 한 달에 15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그 절약한 돈을 의료비 예비 자금으로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금액이 무려 180만 원.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도 그 돈으로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었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무척 뿌듯했다고 합니다. 윤정자 씨는 가계부와 예비 자금 분리라는 두 가지 습관을 통해 불안한 노후에서 준비된 노후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의 최영식 씨입니다. 퇴직 후 그는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여러 금융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월 10%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에 이끌려 온라인 투자 플랫폼에 가입했고, 처음에는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고객센터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돈을 넣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는 이 일을 계기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는 은행 직원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목적별로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그리고 금융상품 계좌로 분리해서 관리하게 되었고, 어떤 지출도 반드시 해당 계좌에서만 인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비상금은 CMA 통장에 따로 넣어두어 쉽게 꺼낼 수 있으면서도 일정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영식 씨는 지금도 매달 1회 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자산 흐름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된 재정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2세의 박순자 씨입니다. 박 씨는 혼자 살면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을 점검하고 반드시 장보기 전에 소비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특히 식비와 공과금을 가장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고정 지출 외에는 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를 통해 소비 내역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지인을 통해 사업 제안을 받았지만 가족들과 상의해 본 결과 다단계 형태의 구조임을 알게 되었고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지금도 돈은 늘 기록하고 판단은 혼자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아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주 한 번은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사기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과의 소통도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태도가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노후에도 재정적인 주도권을 갖는 삶은 충분히 가능하며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들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